안녕하세요. 리보세라님이 에스모에서 간 병용 임상 이상 결과 발표되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저녁에 알듯이 20개의 프레젠테이션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내려가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이제 캄렐리 주마비랑 아파틴이 병용으로 하고 있는 임상 이상의 헤파토셀룰러 요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좀 같이 보면요. 자, 먼저 이제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체크포인트 인히비터, 이거는 캄렐리 주마비를 말하는 것이고요. 안티 엔지오제닉은 이제 아파티닙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개 콤비네이션으로 하는 것이 지금 요즘에 이머징 하고 있다. 우리가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면은 뜨고 있는 핫한 시장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머징. 그래서 as potential novel treatment 옵션으로 우리가 뜨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세대고요. 얘는 2세대에서 콤비네이션. 뭐에 대한 거냐? HCC입니다. 그래서 헤파토라는 것은 이제 요 뜻이고 셀은 이제 세포라는 뜻이죠. 요거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어떤 것들을 평가를 하느냐, 에피커시랑 세이프티를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TS라는 말이 뒤에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페이션츠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있는 어드밴스드 HCC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 이런 것들 평가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메서드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페이스 2 스터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was conducted at 25 study site라고 하니까 25개의 기관에서 일어난 거고 다 이제 중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항서제약, 그 다음에 이제 스피커, 이 발표자도 차이나 사람이죠. 그래서 아파티닙이랑 캄렐리 주맙을 이제 25개 기관을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멀티센터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픈 라벨로 진행이 되고요. 내려가서 또 보면은 이 페이션츠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어드밴스드 HCC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브한 사람, 그 다음에 실패했던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지금 토탈 환자는 190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요게 70명이 1차 치료, 120명이 2차 치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1차 치료를 받는 사람은 앞에 0차 아무것도 받지 않고 처음으로 들어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바로 트리트먼트 나이브한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20명 같은 경우에는 세컨드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를 받고서 fail, 실패를 했기 때문에 2차로 넘어오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를 받고서 넘어왔느냐라고 보면은 이 소라페닙이랑 도나페닙을 이제 받았던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서 넘어온 사람들이 2차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0명, 120명 해가지고 총 190명이 치료를 받게 되어 있고요. 이제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은 이 190명 중에 높은 비율 88%가 HBV 인펙션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감염이라는 뜻인데요. HBV라는 것에 감염이 된 사람들이 88%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브젝티브 리스폰스 ORR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피커시 리서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쭈쭈쭈 이제 ORR, DCR, 뭐 PFS 다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컨클루전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중요한 건 결론이잖아요. 요 C 플러스 A라는 것은 뭐냐면은 별게 아니고 앞에 이제 여기 보면은 캄렐리 주마비 앞글자를 짜서 C고요. 아파티닙 앞글자를 짜서 A입니다. 그래서 C 플러스 A면은 캄렐리 주마 아파티닙 콤비네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병용으로 해서 이게 이제 하이 ORR를 이제 가져왔고 듀러블 리스폰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닝어블 세이프티 프로파일, 그러니까 부작용이 아주 우리가 이제 의미가 있을 정도로 가져왔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노터블리라고 되어 있고 리마커블 서바이벌 베네핏이 이제 아마도 서제스트 프로미싱 스트래티지로 된다. 그러니까 전도 유망한 뭐 전략으로 우리가 캄렐리 주마 아파티닙 병용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보고 기사로 가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빠진 것들을 이제 조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모에서 이제 논문 초록이 공개가 됐고요.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건 20개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 부지런하신 분들은 다 한번 확인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티닙,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에스모에서는 구두 발표, 포스터 형식으로 발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사화 된 것은 우리가 방금 봤던 임상 이상, 간 요거에 대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봤듯이 중국에 있는 25개 병원에서 멀티센터죠. 그 다음에 70명의 1차 치료자, 120명의 2차 치료자. 그래서 이제 병용 투여를 했고, 이 88%가 HBV가 B형 요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감염자들이 88%였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초록에 아까 ORR 뭐 DCR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1차 치료는 PFS 6.4개월, ORR 46%, DCR 79%. 그 다음에 2차 치료에서는 5.5. 왜냐면은 이게 2차 치료는
이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1차보다 2차가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오니까 3차, 4차 들어가면은 거의 이제 말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FS가 조금 더 이제 작을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ORR도 역시 조금 더 작게 되고, 그 다음에 DCR은 76%를 조금 더 작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1차랑 2차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같은 기존 치료제들을 대비해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 기사에 따르면은 1차 치료에 대한 ORR 값, 이 46%가 기존 치료제 대비 탁월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이제 물론 이게 직접 비교인지 아닌지는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직접 비교라면은 이제 굉장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 직접 비교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렇구나 하고서 좀 좋긴 좋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요거랑 요거 임상 3상에 대한 초록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이거는 이제 발표 당일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제 연구들이 또 아직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요거에 대해서는 1차 치료제로 글로벌 3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환자 모집률이 50%를 넘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임상이 진행돼서 결과가 나오면은 굉장한 또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HBV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봤는데요. 요거 잠복기가 60에서 150일, 평균 90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달 뒤에 이제 작용이 나오는 건데, 자, 이거는 이제 DNA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질병 같은 경우에는 RNA잖아요. 얘는 DNA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감염이 되느냐, 이제 아기 태어날 때 수직 감염이 될 수가 있다고 하고요. 요런 것들로, 그 다음에 요런 것들로 감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치료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치료가 없어도 대부분 저절로 회복이 된다라고 하고요. 자, 모든 것의 시작은 이제 이런 것들로 시작이 되죠. 여기에서부터 요거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걸로 진행이 되는 건데, 요 진행되는 비율을 보니까 5년 경과 후에 9%, 2.7%, 9%는 요거고, 더 심각한 것은 이제 2.7% 더 낮죠. 그 다음에 10년 뒤에는 23%가 된답니다. 요거가 있을 경우에는 24%가 요거가 된다는 것이고, 11%가 요걸로 이제 발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년 같은 경우에 36%, 25%, 20년에는 48%. 그러니까 요거 이제 걸렸으면은 50%는 이걸로 발전이 된다는 것이고, 35%,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요걸로 발전을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좀 무서울 수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됩니다. 정상이었던 게 이제 감염이 돼서 이제 만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걸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심각한 거, 요걸로 이제 발전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예방 방법은 뭐냐? 이제 수직 감염 같은 경우에는 출산 전에 반드시 요거 백신을 맞아야지 이제 괜찮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2세 이하는 이제 접종비가 무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당 2,000에서 5,000원 매우 저렴하고, 이제 일반 병원은 3만원, 총 3회 이렇게. 그래서 이제 HBV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러스 단백과 유전자 구조가 발견된 첫 번째 요거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1965년에 이제 호주 원주민 혈청에서 항원을 발견해가지고 이제 명명을 하였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DNA 바이러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중가닥 DNA로 구성이 되어 있고 RNA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네는 이제 체내로 들어오면은 요 간세포 표면에 요 수용체가 있거든요. 리세터라고 하는데, 이거를 통해서 유입이 됩니다. 마치 이제 그 질병이 요 에이스 어쩌저쩌고 리세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랑 이제 비슷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 HBV 인펙션에 대해서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올라가서 보면은 메서드에 어떻게 이제 페이션트가 리시브 하는 건지를 봤는데, 인트라비너스 방법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정맥입니다. 정맥 주사를 말하는 거죠. into or connected to a vein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혈관에다가 직접적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칼레니주맙이죠. 200mg을 every 2 weeks마다 정맥 주사로 넣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파티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알약 같은 걸로 먹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오랄 드러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걸로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있는 QD가 무슨 말인지 이제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QD라는 것은 하루에 한 번이라는 것이고요. 이제 BID라고 하면은 하루에 2번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저렇게 먹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칼레니주맙이랑 아파티닉 병용 요법에 대해서 이제 페이스 2 헤파토셀룰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